자,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정치적 변동성,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아주 급등을 했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관련 테마주를 비롯해서 한동훈 관련주 등 여타의 정치 관련 테마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 관련 테마주들은 이 영상 하나만 잘 시청하시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는데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정치 관련 테마주는 어떻죠?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 변동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을 마련해 드리는데, 이 100% 무료입니다. 전혀 금전 요구 없이 일단 100% 무료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로얄스탁의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 상단에 나오는 번호로 이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 사실상 실시간 대응이 쉽지 않죠. 따라서 이 실시간으로 정치 관련 테마주에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정치라고만 문자 하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밤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 비상계엄을 제가 또 볼 줄은 몰랐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이 비상계엄 또다시 한 45년 만에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최소 190명이죠. 190명 만장일치로 선포시키면서 결국에 2시간 30분 만에 법적으로 비상계엄이 일단 해제가 됐습니다. 150분 천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그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해제되는 등 정치권이 요동을 치면서 결국에 외국인 투자자금 하루 만에 또다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4천억 넘게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14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한때 6천억 가까이, 5천억 이상 매도를 했다가 장 막판에 매도 규모를 축소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 금융시장의 충격은 외국인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는 한때 2% 넘게 하락을 했다가 1.4% 정도 하락을 하는데 그쳤고, 또 코스닥 시장은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국제신용평가사인 S&P에서도 이번 그 계엄 사태가 경제나 금융 불안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신용 등급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논평을 해서 이 계엄에 대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역시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간에 그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이제 시장의 판도가 변하고 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이 시장의 어려운 상태에서도 일단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5배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에서도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 특성들 보면 CS를 비롯해서 코나이, 수산 INT, 에이텍, 대상홀딩스 선수, 오리엔트전공, 가스 등등 해서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이 무려 23개나 나왔는데요. 이 23개 상한가 종목들의 면면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치 관련 테마주다. 거의 정치 관련 테마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치 관련 테마들이 급등한 것은 뭐냐면, 현재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을 추진하고 있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오늘 오후 6시 30분경이죠. 2시 40분경에 국회에 일단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민주당은 현재 국회 본회의가 종회 중에 있기 때문에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자정께 본회의를 속개하고 보고할 계획인데, 일단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까지 뭐 일단 그 비상대기를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 그 박성준 수석 부대표가 일단 언급을 하기로 했었죠. 따라서 민주당 탄핵안은 5일 본회의에 만약에 보고가 된다라면 6일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72시간 이내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탄핵은 뭐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제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일단 그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번에 일단 여권에서도 일단 찬성에 나서는 그런 그 국회의원들이 좀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중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질 것으로 간축이 되는 가운데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반대를 천명한 한동훈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결과들이 역시나 이런 그 상한가 종목들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치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CS를 비롯해서 에이텍이라든가 순환 INT, 오리엔트 전공 등등이 있죠. 그리고 또 한동훈 관련주로서는 태양금속이 있겠고, 대상홀딩스라든가 부방, 또 뭐 오리콤, 노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등등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적성이라든가 이런 뭐 태양금속은 한때 그 윤석열 관련 테마주로 꼽히기로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서울대 법대라는 그런 학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걸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조국 관련해서도 나타나는데 일단 그 적성 같은 경우도 뭐 이쪽 저쪽 다 포함이 되죠. 소연도 마찬가지 케이스로 이런 그 서울대 법대라는 학연 때문에 이렇게 관련주들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김동훈 관련주라든가 안철수 관련주, 김경수, 오셈 관련주 이렇게 정치 테마들이 있는데, 오늘 일단 그 시장 상황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나타나다시피 상한가 종목이 쏟아졌다시피 일단은 가장 강한 것들이 이재명 관련 테마주였고, 다음으로 이제 한동훈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는 왜냐하면 현 정국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리고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위주로 또 재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에이텍과 동신건설, 오리엔트 전공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기업인데, 일단 사실 그 정치 테마주를 참 보면 실체가 없다. 어떤 뭐 정치 테마들의 경우에 정책과 연계가 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정치 테마대로 분류되는 인맥, 학연, 뭐 지연, 뭐 이런 것들 뭐 정도 가지고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된 건 참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동신건설의 경우에는 본사가 이 대표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 그리고 또 에이텍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인 신승영 씨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선 시절 성남 창조경영 최고경자 포럼에서 운영위를 맡았다는 이유로 분류가 되고 있고, 또 오리엔트 전공은 과거 이 대표가 오리엔트 전공의 계열사인 오리엔트식에서 근무한 이력 때문에 테마주로 묶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동훈 테마주의 경우에도 뭐 대상홀딩스가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연인사인 배우 이정재 씨가 한 대표와 고객 동창회로 함께 예전에 한때 식사를 했던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이 되면서 테마주로 묶였고, 그리고 또 태양금속의 경우는 창업주인 한우삼 회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청주아씨라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묶이고 있죠. 그만큼 보면 어찌 보면 이 정치 테마주 정말 실체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고 같은 학과를 다녔다. 얼굴을 알 수도 있겠지만 친분이 정말 두터운지 아니면 소원했을 관계인지 아무도 모르죠. 한말로 과거에 근무를 했다. 정말 이 대표가 오리엔트식에서 힘들게 어렵게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과연 좋은 추억이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일단 그 정치 테마대로 분류가 돼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실체는 사실상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정치 테마주들의 경우는 사실상 뭐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있지만 시장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겠죠.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한 말이 있죠. 주식 투자는 미인 투표다.
사실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인 투표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내가 미인이라고 해서 미인으로 뽑히는 것은 아니죠. 대다수의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미인으로 뽑아줘야지 일단 미인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이런 쪽으로 매수가 몰리고 있고 인기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실체 여부를 일단 차지하고 현재 시장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장의 중심은 어쨌든 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이재명 관련 테마주 그리고 한쪽으로는 한동훈 테마주를 엮이고 있다. 이 두 쪽에서 일단 양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조국이라든가 또 김동연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만은 이런 오세훈이라든가 안철수라든가 이런 테마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전면에 중심에 부각이 되기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정치 테마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치 투자 할 때는 이제 흐름이 초기에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 테마주 내에서는 대장주를 꼽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많은 정치 테마주 소개를 드렸었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조국, 김동연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김경수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 등 여러 가지 종목들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과 한동훈 관련주에 있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들 종목들 중에서 센 종목, 대장주 흐름을 보면 여타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가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을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잔량이 좀 많았던 종목 위주로 해보도록 하죠. 에이테, 이재명 관련주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오리엔트 전공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싼 가격이니까 저가니까 그렇게 했고 다음으로 동신건설이 좀 많죠. 동신건설이 많은데 이런 세 종목 정도 일단 분석을 하면서 여타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같이 일단 병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동신건설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경북 안동에 일단 본사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동에 본사가 있다고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 대표가 권력을 잡고 한다 하더라도 차기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쉽지가 않죠. 정말 친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앞서 언급을 했듯이 주식 투자는 미인 투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감안해야겠는데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 대표 관련해서 급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차지하고 나서 오늘은 갭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잔량도 역시나 100만 주 넘게 쌓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60만 주나 쌓였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도 거래량이 상당히 수박이 됐죠. 그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일단 이게 퇴동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의 상한가 내기는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와 맞물리면서 일단 이재명 대표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일단 시장 장악력, 정권에 대한 정치 장악력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바탕을 두고서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하락 과정에서 보면 현재 매물대 분석을 보게 되면은 이 매물대를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통과하는 과정. 가장 큰 매물대가 사실상 보면은 이미 통과가 됐던 상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매물들이 급격하게 출현될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 따라서 4만원 하루 정도는 상한가 행진이 이어질 것 같고 하루도 두 번 상한가 행진이 이어질 것 같다. 따라서 4만 5천에서 5만원 정도까지는 1차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 같다. 4만 5천에서 5만원 정도까지는 한 번쯤 상승이 이어질 것 같다. 따라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시점 조만간 다시 한번 거래가 급증을 하겠죠.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상한가 행진이 이어지면 다음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성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마디 가격대죠. 라운드 피겨라고 할 수 있는 5만원 정도에 도달을 하면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너무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이런 종목들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기 전까지는 일단 홀딩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대량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고 거래량이 아마 5만원 정도 전후에서 4만 5천원, 5만원 정도 한번 터지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 가격대에서 이제 단기적인 한번 이익 실현을 챙겨주고 그리고 나서 흐름이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걸 봐야 되겠죠. 다시 잠깐 눌림목 조정을 받고 더 갈 수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재매수를 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실시간 텔레그램에서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서 홀딩을 하고 계속 가겠다. 근데 워낙 정치 관련돼도 변동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또 단간의 손실이 수익이 남았다가 수익이 또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풀앤푸시 전략들을 잘 수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쯤 올라서 거래량이 터지면 고가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저가의 재매수, 재진입 타이밍을 잘 잡는 것들이 필요 보인다. 이게 가격대가 45,000원, 5만원 사이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게 동신건설 현재 대장주 중에 하나죠.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는 점, 정치 관련주 중에서 모든 테마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이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이텍의 경우에도 역시나 장기 이평선의 사방격수를 확보하면서 점차적으로 상승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에이텍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이텍의 경우에 현재 이렇게 기업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상가 잔량이 300만 주 넘게 쌓였습니다. 일단 현재쯤에서 보면은 펀드멘탈 이런 정치 테마들은 펀드멘탈에 연연하기보다는 이슈, 모멘텀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역시 이 에이텍의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흑자 기조, 재무구조도 나쁘지 않고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 템포 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종목 역시 1박 2일 정도 상승선이 이어지겠죠. 따라서 25,000원에서 3만원대 사이, 즉 3만원대 사이 현재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25,000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1박 2일 정도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박 2일 정도 일단 상황 판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보다는 이제 앞으로 2,300만 주대 이상의 대량 거래가 또 터지는 시점이 나오겠죠. 이게 이제 한 3만원대 진입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보이는데 이런 대량 거래가 또다시 한 번 더 터지는 시점에서 고가 매도 후에 다시 한번 변동성을 이용해서 급등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 재매수를 할지 아닐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저가주죠. 오리엔트 전공인데요. 이 오리엔트 전공 변동성이 나타나겠죠. 2,000원에서 한 2,500원 사이에 변동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제 한 500만 주 정도 대 이상 거래량이 수반이 되게 되면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거래량을 뛰어넘어서 당시에 그 11월 25일 날 330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만은 4,500만 주 거래가 또 한번 수반이 되는 날이 나오겠죠. 조만간에 1박 2일 정도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 이런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고가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 이후로 다시 조정 시 재진입을 할지를 살펴봐야겠다. 사실 이런 그 오리엔트 전공보다는 앞으로 앞에서 봤던 에이텍이라든가 동신건설주가 흐름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보이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테마주의 변동성은 펀드멘털적인 측면보다는 응집이 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주에 일반들이 손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걸 고려해야 되겠죠.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1박 2일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후발주들, 여타 후발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루 정도 더 상승이 진행이 되면 먼저 한번 거래량이 또다시 증가하면서 일단 하루 정도 이어지면 대량 거래량이 더 수반이 되겠죠. 그리고 변동성이 다음날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겠다. 각각의 정치 테마주들의 경우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실시간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100%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우리 로얄스탁에서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뭘 해준다? 실시간으로 사고 팔고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 하시면 안 되겠죠? 전화하셔도 상관없지만 정치라고 간단하게 신상 정보들이 있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정치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얄스탁에서 하고 있는 그 텔레그램 방에서는 추천주도 하루에 한두 개씩 나갑니다. 성과들이 아주 좋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 추천해드렸냐면 M83을 소개해드렸는데 현재 가격대인데 참 흐름이 좀 좋지 않아졌네요.
일단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 거기에서 한번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전에 일단 손가락 보면 90%의 적중률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주 매일매일 한두 개씩 하고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그리고 또 정치 테마주에 대한 실시간 매도 매수 타점 실시간 대응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